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지연입니다. 오늘의 데일리앗 이슈 키워드, 초등학생 저학년도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동화약품입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4월 21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국제 유가의 폭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장 대비 낙폭은 무려 300%를 넘어가면서 이날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원유 수요 급감과 더불어서 저유시설 고갈로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원유를 팔겠다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배럴의 원유를 사서 가져가면 되레 40달러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날 이 마이너스 37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중 최저치는 마이너스 40.3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5월물 WTI 만기를 앞두고 선물 투자자들이 5월물 원유를 실제로 인수하지 않고 6월물로 갈아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유 재고가 넘쳐나고 저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원유를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일제히 인수 시점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주 2천만 배럴까지 가까이 늘었는데요. 1,100만 배럴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눈높이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장 초반에는 유가 폭락에도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증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요. 장 후반 유가가 끝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증시는 반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를 하락으로 이끈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미 증시 이슈, 유가 폭락으로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의회의 추가 예산 승인이 지연된 점도 증시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은 코로나 추가 부양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이 바닥난 중소기업 대출 자금에 3천억 달러를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서 병원 지원, 코로나19 검사 예산 확대를 논의해 왔는데요. 그 규모는 약 4,50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날 오후에 회의를 소집을 했지만요. 추가 지원 법안은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도에 따르면 3명의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건의료 지원법을 각 주에 배분하는 방식에서 양당이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전한 건데요. 이번 협상안에는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양당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상원은 21일까지 추가 지원안을 통과시킨다고 보도한 만큼 추후 사항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 시장은 국제 유가 충격에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870선까지 후퇴를 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에 63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초등학생 저학년 온라인 계약 시작입니다. 20일인 어제는 초등학교 1에서 3학년이 2020년도 1학기 온라인 계약에 가세하면서 전국 초중고교 온라인 계약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초중고교생 약 540만 명 모두가 원격 수업을 듣게 된 건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속하는 데까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혼란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1, 2학년은 EBS 방송과 연계를 하고요. 3학년은 이학습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날에도 일부 지연 현상은 있었지만 2차 계약 때와 비교해서 시스템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EBS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1학년 학생도 출석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도움이 없이는 힘든 수업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 집에서는 자녀의 출석이나 결석 체크부터 과제물 업로드까지 이 학습 도우미 역할을 모두 떠안게 된 부모들이 사실상
부모 계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계약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이 적응기를 더 거쳐서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가정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난 4월 10일 주가가 60만 원을 돌파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20년 1분기 매출이 2,072억, 영업이익은 626억, 순이익은 39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로써 부채 비율과 차입금 비율도 개선을 하면서 재무 안정화를 시현을 했고요. 3분기 연속으로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1분기 공장별 가동률을 살펴보면 1, 2공장은 최대 가동이고 3공장은 20% 수준인데요. 2공장 가동률이 최대치를 유지함에 따라서 구조적인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에 따른 실적 이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기존 유럽과 미국 공장의 생산 설비 다변화에 따른 수요 확대 그리고 수주 활동 역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규모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가 상용화되면서 대량 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의약품 수주 환경의 변화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0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60만 원을 돌파하게 했던 직접적인 원인 바로 미국의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약 4,400억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 확정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에 상장한 이후 단일 공시 기준으로 최대 계약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제3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 계획을 세웠던 만큼 공장 수주 목표 60%를 조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은 2021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공장 증설이 가시화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때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은 2022년 3공장 가동률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4공장 증설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삼바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최고 3%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4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 부채표 하면 생각나는 기업 바로 동화약품이죠. 국내 최고 제약사 동화약품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신약물질 DW2008에 대한 임상시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동화약품의 DW2008을 활용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 스크리닝 결과에 따르면 DW2008은 세포 실험에서 대조약물 렘데시비르 대비 3.8배, 클로로킨 대비 1.7배, 칼레트라 대비 4.7배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습니다. DW2008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 물질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회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항바이러스 효과와 더불어서 면역 기능 강화와 폐기능 개선 등 3중 효과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은 DW2008을 특허 출원을 한 상태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가 시급한 만큼 바로 환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이 소식이 한 달 전 최저 4,000원대를 기록했던 동화약품의 주가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최고 1,45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상한가 달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동화약품 소식으로 데일리하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